네, 현재 시각에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좀 약보합권으로 좀 굳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거래일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이상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3월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매수세 전환, 우리 증시에서는 굉장히 바라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시각과 또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이 지나고 2월 말 3월 초 되면은 외국인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호주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미국도 계속적으로, 유럽도 계속적으로 3월부터 QE를 시작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약간은 슬로우해졌던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확대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피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상태를 좀 나타내면서 주식에 자금이 또 유입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이머징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금리 차라든가 환차익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 조건이 좀 양호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머징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를 보는데 미국은 오히려 경기가 약간 이제 그동안 상당히 좋았다가 쉬어가는 이런 반면에 이머징 쪽은 경기가 약간은 개선되는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머징으로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특히 거기다가 한국은 엔캐리 트레이드나 유로 캐리 트레이드 같은 이러한 자금 유입 환경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최근에 좀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2월부터 좀 약간은 개선이 돼가는 모습인데, 이러한 점은 어떤 모습이냐면 적극적인 액티브 머니가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지역별 비중을 나누는 이런 그 ETF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조금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다면은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러한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일단 개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5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그리고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예상, 최근 한국의 패시브 자금 유입 등을 꼽아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 확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국이 QE 1, 2, 3를 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제 3월부터 QE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다시 좀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자금들은 이미 미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유입이 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자금이 이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일본 쪽으로도 좀 흘러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 안에서 이머징 쪽으로도 같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유로존에서 풀린 자금들이 그 신흥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됐고, 그 안에서도 한국도 같이 동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 중앙은행 자산 규모로 보면 FRB나 BOJ는 상당히 좀 크게 늘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비가 상당히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이제부터 QE를 이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풍부해진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호주도 금리 인하에 동참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약간 환율 전쟁 비슷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연합과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주요국들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이제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유동성이 좀 확대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저유가라든가 아니면 뭐 그리스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도 우리나라로의 자금 유입 어떤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풀린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에 유입이 되면서 특히 이머징 쪽에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 사실상 그동안 한 3년 동안 기업이익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감익의 현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다소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4, 4분기 실적이 피크 시즌을 좀 지나가면서 외국인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좀 약간의 지그재그 패턴을 많이 보였던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4, 4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1, 4분기, 2, 4분기가 되면서 수출이 점차 나아지고 기업 실적도 어느 정도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좀 마련이 돼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리 트레이드에 관련한 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럽 쪽에서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지금 현재 유로 캐리 트레이드 지수를 보면 140을 좀 넘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작년 11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유로캐리 트레이드 지수가 급반등을 하면서 한국의 유럽계 관련 순매수가 그동안은 상당히 이제 순매도를 기록을 했다가 이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모습이고, 다음 차트를 좀 보시면 과거에 일본이 그 BOJ에서 양적 완화를 크게 시행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리 트레이드 지수가 이제 급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2014년도 4월부터 유럽계 일본계 자금이 계속 들어왔던 이런 학습 효과를 기억을 한다면은 이번에도 유로 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이 같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선진국보다는 최근에 이머징이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듯이 신흥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약간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경기 개선 가능성,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과 함께 한국도 같이 이제 엮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신흥국, 특히 그 안에서도 한국에 같이 이제 좀 자금이 유입될 여건들이 계속 좀 형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국의 유동성 확대 그리고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꼽아주셨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비차익을 중심으로 약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먼저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체 그 코스피 전체 외국인 그 시가총액 비중과 iShares MSCI 코리아 ETF를 같이 이제 그려봤는데요. 2011년 하반기,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좀 높은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런 ETF,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중심으로 해서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그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최근에 턴어라운드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 때는 약간의 그 만기 효과로 인해서 약간의 그 매도를 이어갔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2015년 1월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누적으로 보면은 2월 초반부터 플러스로 전환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ETF 중심, 패시브 중심으로 이미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그 시점인데 이러한 패시브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어떤 외국인 순매수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가능하다면 포트폴리오의 재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까요? 요즘 가장 궁금하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상당히 좀 과열권이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계속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고 대형주는 여전히 좀 힘을 못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코스닥이 계속 좋을 것인가 아니면 코스피에도 약간 좀 온기가 돌 것인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계절적으로 1월, 2월에는 코스닥이 좀 상승세를 많이 나타냅니다.
과거, 그러니까 작년에 12월에 배당을 받고 넘어온 이런 외국인 자금들이 1월, 2월에 많이 이제 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대형주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4, 4분기 실적이 좀 원래는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사실은 약간은 코스피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 4분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만하게 나타나고 드라이빙 시즌 전까지 상반기 수출이 끌어주면서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사실은 힘을 이제 받을 시점이 좀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간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좀 나타날 수가 있는 이런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살 때 뭘 살 것인가? 결국에는 IT, 자동차, 은행 이것들이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주요 한국에서 코스피에서 담는 업종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는 IT가 좀 더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향후 외국인 매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